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수함수 부분에 대한 실전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하고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조금 간단한 문제 위주로 풀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로그함수 그래프랑 같이 나오는 좀 심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랑 로그는 같이 함수 파트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문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 번에 로그함수까지 개념을 나간 다음에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에 관련해서 어떻게 실전에서 개념들이 다루어지는지, 개념책에는 직접적으로 써있진 않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 알고 있으면 유용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 때도 한번 강조를 했었지만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상을 이제 본 후에 문제 풀이 파트도 화면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문제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수업 때 했던 교재에는 없는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어서 나오더라도 점근선만, 오직 점근선만 체크를 먼저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함수가 y는 2에 x-1 더하기 3이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물론 쉬운 예시긴 하지만 역시나 점근선을 먼저 그려달라는 거죠. y는 3, 이 뒤쪽에 평행이동이 된 만큼 점근선이 이동을 했겠죠. 그 상태에서 기본 모양대로, 기본 모양이라는 거는 원래 지수함수 최초에 이런 모양을 가졌었죠. 그쵸? 이 x축이라는 또는 이제 y는 0이라는 점근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모양 그대로 이 y는 3이라는 새로운 점근선에 가까워지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x축 평행이동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어차피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큰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지금은 대칭이동이 섞여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쉽게 느껴지는데, 대칭이동이 섞여있는 경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은, 그리고 뒤에도 바꿔볼게요. 자, x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y축 대칭이었었죠. 그렇죠? y축 대칭. 그래서 먼저 이 뒤쪽에 세워있는 점근선, 역시나 y는 마이너스 2를 먼저 그린 다음에 기본 모양, 여기에 다가가는 기본 모양은 얘가 될 거예요. 이런 모양. 그 상태에서 y축 대칭이 되었으니까 대칭이 된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다가가는, 오른쪽 아래로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새롭게 그려주면 되는 건데, 그릴 때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 때는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상관이 있는 경우는 체크를 해줘야겠고요. 상관없는 경우는 그냥 대충 그리면 되겠죠.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떤 사분면을 지나야 된다던가, 예를 들어 1사분면을 그림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이렇게 그려지면 지나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면 안 지나는 거잖아요.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서 해보면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x에 0을 넣으면 되겠죠. y절편은 계산해주면 2의 세제곱 빼기 2니까 6이에요. y축에 6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냥 대충 그렸을 때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y절편 확인을 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에 다가가게끔 그려주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축 대칭까지 돼 있는 상태, 이것도 숫자들을 조금 바꿔보자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역시 먼저 점근선부터 그려주면 돼요. 점근선은 항상 y축 평행이동, 뒤에 붙어있는 y는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1에 먼저 점근선을 그려주고요. 그 상태에서 기본 모양은 이거였었고 y축 대칭이 된 상태는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이 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심지어 여기는 y축 대칭도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 함수에서 y축 대칭을 먼저 시키고 그 상태에서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모양으로 y는 1에 다가가면 되니까 이 밑에 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자, 처음에 다시 원래 그래프 y축 대칭이 된 상태, 여기에서 x축의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이렇게 밑에 쪽으로 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함수였던 y는 2의 x라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도달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x축 대칭을 한번 하고 그 상태에서 또 평행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y는 1이라는 점근선에 다가가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x축처럼 생각을 해도 돼. 대칭을 시킬 때는 최초의 그래프 y축 대칭, 그리고 그 y는 1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모양으로 그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림을 가장 빠르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역시 이거를 그릴 때도 y절편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치면 여기 x에 0을 넣어보면 되겠죠. x에 0 넣으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여기를 지나게 하면 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최종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y는 그 점근선을 체크를 했을 때 그릴 수 있는 모양은 4개가 있어요. 기본 모양, 그리고 y축이 대칭이 된 모양, 그리고 기본 모양에서 x축 대칭이 한 번 된 모양, 그리고 y축 대칭까지 모두 된 x축, y축 대칭 한 번씩 대칭이 된 모양이 있을 거예요. 다가가는 방향, y는 1이라는 정근선에 다가가는 방향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모양으로부터 사고를 하면 가장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제가 준 예시 중에서 유일하게 하지 않은 게 어떤 거죠? 여기서 요것만 있는 건가? 그쵸? 여기는 플러스로 만들어 볼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위에를 지우고 뭐 x 마 3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점근선은 현재 이 그림과 동일한데 여기 y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올라온 x축 대칭만 한 번 된 거니까 기본 함수의 모양에서 x축을 마치 이걸로 대체해도 된다고 했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한 이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y절편을 한번 체크해보면 x에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8분의 7 양수죠. 네, 여기 양수 쪽에 그리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y절편 체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간혹가다 그게 필요한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중점으로 출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꼭 아니더라도 그걸 미리 예측하기도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릴 때 한 번쯤 x에 0 넣어서 계산해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주세요. 가끔 원점이 나올 때도 있고요. 대입을 했을 때. 이 과정으로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기본 함수에서 이 함수에 도달을 할 때까지 거쳐야 되는 x축 평이동, 그리고 y축 평이동, 그리고 x축 대칭 이런 거를 차례대로 하나씩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4가지 그림 중에서 알맞은 그림을 그려라. 대칭과 대칭이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문제를 풀다가 예전에 이런 문제가 기출에 있었죠. 2에 어떻게 나왔죠? 마x 플러스 3 플러스 k다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점근선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문제일 텐데 y는 k를 먼저 그리고 갈 수가 없으므로 그때는 이 k를 제외한 앞에 부분을 먼저 그리시고요. 그 상태에서 y축 평행이동입니다. y축 평행이동이라고 여기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예전에 저한테 이제 수투 부분에서 연속을 배워봤던 학생은 알겠지만 저는 어떤 기준을 하나 잡은 상태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적절히 이동을 시키면서, 물론 이 이동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봤을 때 평행 이동일 가능성이 높겠죠. 대칭 또는 평행인데 평행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평행 이동을 시키면서 어떤 변화를 살펴보고 알맞은 그림을 골라주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점근선을 먼저 그리라고는 했어도 이렇게 미지수로 주어진 경우 그거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그 앞쪽을 먼저 그려놓고요. 그 상태에서 그림을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해당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문제에 제가 선정을 해놨으니까 문제풀이 파트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역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예요. y는 절대값 fx 꼴로 함수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절대값 안쪽을 그려주고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면 되는 모양이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지수함수 부분에서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면 y는 절대값 2에 x-2 빼기 2다. 이 정도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절대값 안쪽에 있는 함수를 그려봅시다. 배운 대로, 위에서 배운 대로 가면 돼요. 점근선을 체크를 합니다. 마이너스 2로 체크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어떠한 대칭 이동도 되지 않고 있죠. 오직 x축 평행 이동,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크게 영향 없는 것만 있으니까 원래 모양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물론 y절편 체크해 볼게요. x 0 넣었을 때 2의 마이너스 2제곱 빼기 2니까 4분의 1 빼기 2여서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이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위로 꺾여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꺾여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이 부분은 그대로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될 텐데 꺾여 올라갈 때 반드시 점근선도 같이 올라가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위쪽에다 새롭게
y2라는 새로운 점근선을 그려주시고요. 거기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꺾여 올라가게 그림을 그려주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점근선이라는 건 내가 그 라인 위쪽으로 함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더 보기가 좋고 문제 풀 때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서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꺾여 올라가는 문제에서는 점근선까지 같이 꺾여 올라가서 이 아래쪽으로 다가갔던 게 위쪽으로 닿는다라는 거를 반드시 보여주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문제를 풀다가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실제로 적용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뭐 만약에 함수가 절대가 만쪽에 마이너스를 많이 갖고 있는 채로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양수로 다 바꾼 다음에 그리면 좋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절대값이 의미가 없겠죠. 그냥 안쪽을 그려주고 이미 모든 값이 다 양수일 테니까 절대값을 벗겨내도 똑같은 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봤고요. 이것도 문제에 제가 넣어놨어요. 뒤에 문제를 풀어볼 때 기출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보다는 조금 어떤 계산상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왕 함수를 먼저 했으니까 함수에 대한 걸로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에서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들, 이렇게 어떤 함수랑 또 다른 함수가 나오면서 그 교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당연하게도 내가 이 함수가 만약 fx라고 한다면 이 점에 좌표를 설정을 할 때는 뭐 문자 하나를 써야겠죠. 아무것도 정보가 없다면 문자 하나를 써야 되는 상황이 주를 이룰 거예요. 근데 사실 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위에 어떤 함수 위에 있는 점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설정을 하면은 만약에 이쪽에서 또 이렇게 교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또 다른 문자를 써야 되죠. b, 뭐 f, b 이렇게 하겠죠. 계속 문자를 써가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를 같이 곁들여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근에 뭐 몇 년 동안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건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수함수랑 그리고 이런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1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설정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였는데 뭐 그때 이런 정보를 줍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다. 그리고 여기 두 교점 사이의 길이가 뭐 2루트5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줘요. 그럼 이 정보가 이 좌표를 설정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냐면 자,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을 해보는 거죠. x축에 평행하게 그리고 또 자, y축에 평행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안 맞네요. 살짝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자, 기울기 3이라는 건 이 길이와 이 길이에 대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3이란 거잖아요. 이게 1대 3이라는 거예요. 길이 비율이. 여기를 k라고 놓고 3k로 놓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k제곱 더하기 9k제곱은 20이죠. 그래서 k제곱이 2가 나오면서 k가 루트 2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양수니까 현재 길이를 제가 설정했으니까 양수죠. 자, k가 루트 2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x좌표 a라고 설정하면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루트 2라고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자, 보다시피 아까 설명했던 것과는 다르게 두 점이 있지만 문자를 두 개 쓸 필요가 없었죠. 오직 하나만 쓰고 이 x좌표 사이 간격을 알아냈기 때문에 또 다른 거를 a로 역시나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함수값, 이쪽이 함수값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해서 풀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대입해서 풀 수 있을까요? k를 구했으니까 3k는 3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뭐 fa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의 식을 이제 fx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f a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열심히. 그러면은 그 대입했을 때 y좌표들의 차이가 3루트 2가 되는 거니까 f a 플러스 루트 2에서 f a를 뺐을 때 3루트 2가 된다는 식은 오직 문자 a에 대한 식이 될 거예요. a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문자가 a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막상 식을 대입했을 때는 계산할 수 있도록 낼 테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기울기를 알려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 최근에는 워낙 많이 나와서 뭐 요즘 트렌드 문제다라고 할 수도 없긴 한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수능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한 문자로 설정해서 이 길이가 주어졌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 그 k라는 문자를 구해주고 그렇다면 현재 교점 두 개의 x좌표 간격과 y좌표 간격을 알게 된 거니까
먼저 x 간격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로 좌표 설정하고 함수 값들의 차이를 y 좌표의 차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문제풀이를 넣어놨어요. 네, 오늘 지금 푸는 문제에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조금 심화로 푸는 문제 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네, 그 영상까지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그래프와 관련된 얘기들은 좀 해봤고요. 그리고 그래프 관련된 얘기 하나 정도만 더 하면 좋겠네요. 이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들어볼게요. y는 a의 fx 꼴의 그래프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1차식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2차까지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 마 4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래놓고 이제 x값의 범위를 줍니다. 1부터 4까지 나라고 주는 거예요. 이때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잘못 배웠을 경우 가장 작은 거랑 큰 것만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네모칸 이 지수 부분을 제가 a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2의 a제곱이라 할 수 있겠고 이거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a가 최대 1대랑 최소 1대를 구하는 것과 같겠죠. 당연하게도. 그런데 이 a의 최대 최소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양 끝점이라는 보장은 없었던 거잖아요. 저 2차 함수를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축이 대충 2가 되겠죠. 대충이 아니라 축은 2죠. 그런데 1부터 4까지니까 여기 왼쪽이 1이고 오른쪽이 4 이렇게 하면 간격상으로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함수니까 2에서가 최소고요. 4에서가 최대겠죠. 우연히 오른쪽 끝이 최대가 되긴 했지만 최소는 여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지점, 축 꼭지점에서의 값인 2에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x값이 2일 때를 대입해야 되고 x값이 4일 때를 대입을 해야겠죠. x값이 2일 때 저 a라는 값은 계산해주면 뭐가 될까요?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x값이 4일 때 a라는 값은 16 빼기 16분의 3이니까 3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더 지수함수 자체의 최대 최소는 2의 세제곱이 8 이게 최대값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네,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꼴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 일반적으로 이때는 fx의 최대랑 최소를 찾아야 하는 거지. 최소를 찾자. 무조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에 가장 작은 x값과 큰 x값을 대입해서 풀면은 거의 대부분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a가 1보다 작고 0과 1 사이일 때는 역시나 이제 fx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되는데 다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 fx가 최대일 때가 전체 값도 최대가 되겠고 최소일 때가 전체 값은 최소가 될 텐데 여기서는 그게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수함수의 특성상 반대로 이제 감소하는 함수가 되니까 이 지수가 가장 클 때가 작고 가장 작을 때가 제일 크겠죠. 이런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y는 2에 어떻게 해볼까요? 절대가 맥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지수 쪽에 있는 함수는 어떤 것이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x의 범위를 뭐 1부터 뭐 6이다 이렇게 줘볼게요. x의 범위를. 자, 그때 역시나 우리는 이 지수 함수를 그냥 대충 그려주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절대가 맥스마 3 빼기 2를 대충 그리면 먼저 절대가 맥스 빼기 3은 3에서 꺾인 모양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2를 뺀 거는 역시나 여기서 이만큼 함수가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그냥 똑같이 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x축을 제가 안 그린 겁니다. 그리고 1부터 6까지니까 1 체크하고 6 체크하고 간격상으로 봤을 때 3이 제일 작고 6이 제일 크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3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고요. 6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크다라고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거를 그리는 과정에서도 x축을 안 그린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생각보다 필요 없는 풀이를 진행하게 되어서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나는 이 함수가 언제 최대 최소가 되냐를 묻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찾을 때는 x축이 어디 있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그 함수가 어디에서 제일 낮은 포인트고 높은 포인트냐만 찾으면 되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위해서는 이 절대값 x마 3이 실제 x축을 그렸을 때도 3에서 이렇게 꺾인다라는 걸 이미 경험상으로 알고 있어야겠고요. 거기에서 이만큼 밑으로 떨어뜨린 거니까 이렇게 밑으로 그림이 내려가니까 별반 다를 바가 없겠다라고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포인트만 찾은 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계산하는 것 관련해서 하나 언급을 하자면 우리 계산하다 보면 지수함수 파트에선 a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비슷하게
ax 뿔 a 마 x 이걸 t로 치환할 때가 있고, 그리고 ax 마 a 바 x다 이런 거를 t로 치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계산을 하는 파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때는요 기본적으로 다음 치환한 t라는 값의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수업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냥 이 함수에 치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했었지. 이 자리에 y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 함수에서는 0보다 큰 게 되겠죠, 그렇죠? a가 1보다 크든 작든 함수는 이거이거나 이렇게니까 x축 위에 있어서 다 함수값이 0보다 크겠죠, 치역이. 자, 두 번째,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그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 사실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이제 루트 한쪽 1이죠. 그래서 이제 2다. 결론적으로 t는 2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나 이제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할 때는 쓰고 있는 이제 두 수의 값이 같을 때니까 ax는 a 마 x라고 쓴다면 x가 0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겠죠.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t로 치환했을 때 이제 범위가 그냥 실수 전체예요. 따로 범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데, 왜 실수 전체인지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ax제곱이라는 함수와 a 마 x제곱이라는 함수 두 개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ax 그리고 이렇게 a의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는 y절편 일치하고 1이죠. 근데 이제 ax에서 a 마 x를 뺐으니까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를 뺀 거니까 이 간격들이 이제 여기는 0이죠. 0에서 점점 커져서 무한대까지 가능해지겠지.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에를 뺀 거니까 이 간격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실 전체 따로 이제 범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위에서는 이렇게 0보다 크다, 2보다 같거나 크다는 범위가 발생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를 또 다룰 수 있어야겠는데, 역시 문제풀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선정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에서 종류별로 하나씩 다 만나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있는 두 개는 보통 이렇게 치환을 하면 aex 더하기 a 마 2x라든지 또는 뭐 3x 더하기 a 마 3x 같은 것들도 같이 물어볼 수가 있겠죠. 곱셈 공식을 잘 배운 학생이라면 t제곱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죠? t 그 다음에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ax 뿔 a 마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두 개의 곱, 그 다음에 ax 뿔 a 마 x 이거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 1이니까 그냥 3만 쓰면 되고, 이게 t였죠. t 세제곱 빼기 3, 그 다음 t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경우는 한번 복습을 꼭 해보도록 합시다. 네, 간단히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보고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문제풀이까지 듣되,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한 5문제만 풀 거고, 그 다음 영상에서 로그 파트까지 같이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어려웠던 기출문제들, 센 같은 문제집에는 아마 C단계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로 들어있는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쉬운 걸로 갑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위쪽에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혹시라도 해당 문제집에서 답을 확인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확인해봐도 될 것 같아요. 마더텅 수능 기출문제집이라는 기출문제집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 설정 문제가 되겠죠. 지수함수 식을 줬고 거기 위에 두 점을 주는데 한 a와 b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a의 y좌표 3분의 1이니까 식을 준 경우는 당연히 y좌표 알려주면 x좌표도 나오겠죠. 이 점의 y좌표가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x좌표 먼저 구해놓죠. 그리고 y에 3분의 1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x좌표까지 금방 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b라는 점은 지금 어떤 좌표인지 모르는데 a랑 b를 이었을 때, 좌표 알고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이었을 때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문제를 정말 정석대로 풀려면 이렇게 가야겠죠. 이 b의 좌표를 t, 3의 t제곱으로 놓고 아까 설정한 이 a라는 점 마일, 3분의 1, 그 다음 b라는 점 t, 3의 t제곱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c가
y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라는 걸 달리 말하자면은 x좌표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1대2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써주고 x좌표만 쓰면 되겠죠. 그 좌표가 0이다라고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한번 빠르게 풀어보면 1대2 내분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1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곱하는 거였죠. 그러면 t 빼기 2 그리고 y좌표 어떻게 나올 텐데 얘가 0이라는 거니까 t가 2라는 걸 이제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B의 y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t가 2면은 여기 2 대입해서 답이 9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조금 어느 정도 도형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내가 이 점에 현재 x좌표를 이렇게 알아냈고 이게 마이너스 아까 1이었나요? 그리고 이게 1대 2다. 1대 2다. 1대 2다라는 사실을 오직 이렇게 잠시만요. 이게 왜 사라졌지? 잠깐만. 여기 있다. 네, 이렇게 y축으로 수선을 내린 그림에서 자, 닮음을 찾는 거죠. 네, 이 삼각형과 그러니까 직각이에요. 여기 직각으로 내렸으니까 이 삼각형 닮음이겠죠. 그러면 1대2가 여기도 대응변이 되니까 여기 길이가 아까 1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바로 2라는 걸 알아내서 B의 x좌표가 2구나 라는 걸 통해 y좌표는 9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보조선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건 실제로요 1대2라는 비율 자체는 닮음에서 비율이 쓰이니까 그림에서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좌표를 연관질 수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닮음이 연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문제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단원의 문제들에서도 좌표에 대한 문제인데 비율을 줬다? 그러면 닮음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나는 정석대 좀 이런 건 찾기 힘들 테니까 시험에서 찾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정석대로 풀래라기보다 한 번쯤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이건 아마 C단계, 센의 C단계에 있는 문제일 텐데요.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역시나 교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함수의 교점 A와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이에요. 자, 기울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B의 길이가 6루트이다. 자, 아까 얘기했던 상황이 등장을 했죠. 기울기 나오고 길이를 주어지면 그 기울기의 비율을 생각을 해보자. 특히나 1인 경우는 이게 1대 1이겠죠. 그렇죠? 같은 길이니까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성립해서 자, 이게 자꾸 없어지는데 자,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6루트이고 1대 1이면 그냥 바로 6이겠죠. 길이가. 길이를 바로 찾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제가 이렇게 길이 설정을 했고 그러면은 뭐 바로 좌표 설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네, 여기 좌표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넓이를 알려줬죠. 그쵸? 좌표 설정이 아니라 조건을 넓이를 먼저 쓸게요. 자,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이 길이를 x라고 놓게 되면 저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 높이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계산을 좀 해볼게요. 6x 플러스 18 이게 30이다. 그럼 x가 2다라는 걸 금방 구할 수 있네. 그래서 x가 나왔다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를 벌써 알아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사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점 x, y좌표 같겠죠? 이 점은 x가 2니까 이 길이가 2기 때문에 x좌표도 2,2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요 길이가 8이죠? 그럼 8,8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쪽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먼저 2,2를 대입하면 2는 2에 2a 플러스 b다. 여기에서 이제 2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8,8을 대입하면 8은 2에 8a 플러스 b다. 근데 이제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8a 플러스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연립방정식을 풀면 a랑 b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냥 완전히 어떤 점의 좌표를 뭐 이렇게 문자 하나 써서 k, fk 형태로 쓰지 않았어요. 이 문제도 간접적으로 주어진 정보, 기울기 그리고 빗변의 길이, 비율을 통해서 길이를 구하고 넓이도 간접적인 정보니까 먼저 길이들을 찾아냈을 때 비로소 그냥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나와버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훨씬 더 정직하게 풀었을 때보다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7번이요. 자, 아까 말했던 케이스 중에 이 점근선 쪽을 문자로 두면서 이쪽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앞쪽을 그려 놓은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키면서 보는 관점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그럼 앞쪽의 함수를 먼저 그려볼 건데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뭐 점근선은 똑같겠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대칭 마이너스 두 개 있죠. 이렇게 x축 대칭 y축 대칭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 쪽은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이 이건데 y축 x축 대칭했으니까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네, 그냥 이겁니다. 요거 아니면은 x축 먼저 하고 y축 대칭해도 똑같은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x축이 여전히 점근선인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자연수 k니까 양수값만큼 평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함수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2, 3면을 지나지 않아야 됩니다. 최대값. 그럼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현재 2, 3면 지나지 않고 딱 원점을 지날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2, 3면을 이제 지나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가장 많이 올라간 상태가 여기가 될 거고 y절편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얼만큼 올라가면 될지 구해봅시다. 현재 y절편, 이 앞쪽 함수의 y절편은 x에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마 16. 그러면 그 y절편이 0이 될 때까지 원점을 지날 때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16만큼 딱 올라간 게 최대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이제 2, 3면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을 풀어볼 건데요. 자, 마지막 한 문제가 더 있네요. 자, 30번이요. 자, fx는 2분의 1의 x 빼기 5제곱 빼기 64인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y는 k와 1, 3면에서 만나도록. 자, 아까 말을 했듯이 절대값을 씌우기 전 함수를 그릴 때 점근선도 절대값에서 이제 같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자, 먼저 y는 마이너스 64라는 점근선을 그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y절편 먼저 체크하면 x에 0을 넣었을 때 2분의 1의 마이너스 5제곱은 32, 32에서 64 뺐으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를 지나게 내려가는 그림을 그리고요. 자, 거기서 절대값을 씌워 올리면 먼저 점근선부터 올려줄게요. y는 64로 대칭이 될 테고 x축 밑에 내려간 부분이 그대로 꺾여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지점은 32로 대칭이 돼서 올라갑니다. 자, 현재 그림은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1, 3면 쪽에서 만나려면 바로 이 파란색 부분과 만나야겠죠. 그러니까 딱 이 y는 32를 그렸을 때가 y축에서 만나는 점. 여기는 1, 3면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겠고 올라가다가 딱 점근선이 되기 직전까지 그냥 63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33부터 63까지가 1, 3면 쪽에서 만날 수 있는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k값은 33에서 63까지가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있는 개수는 31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비교적 빨리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 문제까지 풀고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와 gx 줬고요. gx 주의해야 되는 것, 자, 0보다 크다라는 거 알려줬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fx와 gx를 이렇게 합성한 함수 gfx다 보니까 식은 어떻게 되냐면 a의 x제곱 6x 더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x의 범위를 1부터 4까지 이렇게 줬네요. 자, 그때 이제 최대값을 알려줬는데 자, 먼저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갈리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경우에는 a가 1보다 클 때는 어디에서가 최대일까요? 바로 이제 이 지수가 가장 클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제 지수의 범위도 구해보면 2차 함수 대략 그리고 축이 3이고 1부터 4니까 범위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1이 좀 더 멀리 있고 4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는 3에서가 최수고요. 1에서가 최대가 되겠죠. 3을 대입하면 12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그리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이제 최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최대가 되어서 값이 그게 27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a가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씌우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27의 2분의 1제곱 분의 1이니까 루트 27분의 1 1보다 큰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모순이므로 1번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2번 케이스가 맞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지수 쪽이 가장 작을 때가 최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6제곱일 때 a의 마이너스 6제곱일 때가
27이 된다. 그러면 이제 a의 값은 27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내비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최소값은 아까 구해놨던 지수의 최대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27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 위에 구해놓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 씌우면 27에 3분의 1제곱 3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그냥 무턱대고 1보다 크다라고 착각을 하고 풀게 되면 답이 안 나오고요.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풀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뭐 처음 했을 때 운이 없게 안 나오면 그 다음 걸로 풀어야겠고, 뭐 운 좋게 난 이거부터 했는데 됐다고 하면 답을 그냥 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도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위주로 풀어봤고요. 뭐 아무래도 기출이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여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다음 파트에서는 좀 내신에서 이제 심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 문제까지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